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산주입니다.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긴 하네요. 특히 코스닥이 오늘 발군이네, 계속. 그렇죠? 네. 작년 하락분을 빠르게 월 초부터 많이 만회를 네.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코스피가 10% 빠졌고 코스닥이 한 22% 정도 그렇죠. 빠졌는데 네. 올해 코스피가 한 9% 올랐고 네. 코스닥이 13% 올랐으니까 어. 코스닥은 좀 더 반등이 필요하고 네. 코스피는 거의 이제 작년 하락분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가 이제 코스피가 0.75% 상승했고 코스닥은 1.6% 상승했습니다. 네. 일단 올해 들어서는 코스닥이 참 더 잘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홍콩하고 더불어서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센 시장입니다. 네. 네. 오늘 섹터로는 보험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오후 반차였잖아요. 근데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밸류업 관련해서 얘기는 잠깐 드렸었습니다. 네, 이제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 신청을 또 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좀 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험 업종에 이어서 이제 화학 섹터도 많이 올랐습니다. 기초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도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나비 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반사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증권 업종도 세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신영증권은 7%, 유진 5%, 한화 4.5%, NH 현대차증권, DB금투, 교보 다 2%대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증권주들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락문화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하이브가 한 3% 빠졌고요. 컨텐츠리 중앙, CGV, 뭐 SBS 이런 데가 1, 2%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건설주도 뭐 소폭 떨어졌네요. 오늘은 뭐 시장이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나 2차전지 쪽에서 많이 급등이 좀 일어났고 네. 많이 네. 눌려있던 이제 화학 섹터가 오늘은 좀 빛을 좀 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삼성화재가 요즘에 굉장히 좀 밸류업으로 좀 뜨겁습니다. 뭐 저희 신한에서 리포트 나온 것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28년도까지 계속 갖고만 있어도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상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한 30%만 안 빠지면 43% 기대 수익률이다. 주주 환원만 가지고 이런 리포트도 있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1월 3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자사주 소각을 그 밸류업 정책에 이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네. 발행 주식수가 줄어드니 나머지 주주들은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삼성생명이 갖고 있던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14.98이었거든요. 네. 15%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자회사는 괜찮은데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율을 1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자회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5%가 넘기면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편입 효과를 기대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화재 8%대, 삼성생명은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진짜 알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이익 매출은 3분의 2인데 이익은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익은 영업이익은 거의 육박하는 회사가 삼성화재니까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둘이 같이 밸류업이 되는 거예요. 자회사 편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네. 뭐 이 기회에 그냥 병합을 병합 하는 분위기인 것도 거죠. 병합 분위기인데 그냥 확 다 합쳐버려도 되긴 할 것 같아. 좀 줄이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대주주 지분율이 15%는 좀 너무 작죠.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좀 많이 네.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화재의 지분이 합쳐지면 삼성생명 관련된 것, 삼성생명의 그 전자지분 이것도 약간 희석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총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시가평가를 하면은 보유 지분 평가액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기존엔 장부가 평가하던 걸 시가평가 해라라는 게 이제 네. 삼성생명법이고 그동안 사실 삼성생명만을 위해서 뭔가 특혜를 받았다라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만약에 뭐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네. 확정이 되면 뭐 전자 지분을 좀 팔아야 되거나 이런 이슈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 그냥 합병해도 되겠는데? 메리츠처럼. 그냥 합병해버리지 뭐. 그럼 어떨까? 그냥 금융사 그냥 싹 다 합병해버려.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오늘 이제 기판 업종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뭐 지난주부터 지금 연속입니다. 네, 네. 심택이 21% 올랐고요. TLB가 18% 오늘 하루만 두 자릿수로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일단 뭐 단독 보도로 먼저 알려졌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 개발을 챙기고 있고 제2의 HBM이 될 수 있는 SOCAMM 뭐 소캠이라고 할게요. 이 네.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CES에서 젠슨왕이 이 손바닥만한 AI PC인 디지츠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디램 모듈을 이제 직접 개발해서 챙긴다고 하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일단 자체 메모리 표준을 만듭니다. 원래는 이제 제덱이라는 곳에서 표준을 관리를 했는데 이건 엔비디아가 직접 담당을 한다고 하네요. 한국 메모리 업체한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예. 메모리사들이 일단 시제품, 뭐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겠죠. 시제품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테스트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 PC에는 이제 SODIMM이라는 디램 모듈이 장착돼서 뭐 범용 DDR5, 4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번 이제 소캠은 이제 LPDDR5X 디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PC용 디램 모듈의 이 I/O 개수가 260개라면 소캠은 694개, 네. 훨씬 더 넓어서 데이터 디램과 전자기기 사이에 신호가 전달하는 통로가 굉장히 많다는 거니까 데이터 병목이 그만큼 좀 줄어들 것이다. 그냥 차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I/O 개수는. 네. 네, 뭐 HBM도 단수 올라갈수록 이제 I/O 개수가 늘어나죠. 거기는 1024개에서 이제 조만간에 200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젠슨왕의 이제 계획이 실현된다면 서버용에는 여전히 HBM이 주력으로 많이 들어갈 텐데 온디바이스 AI, 뭐 AI PC 같은데 이런 데는 이 소캠이 주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형성이 되면서 이 소캠용 기판을 공급한다라고 기사에서 정확히 업체명을 거론을 해서 이 업체명들이 한 20%씩 네.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통 이거 메모리 쪽에서의 그 표준은 메모리 업체들이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저게 뭐 시장이 통용돼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엔비디아 힘이 어마무시하게 세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김정우 교수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현재는 그 GPU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뭐 메모리가 잘하면 메모리 쪽으로 중심이 더 이동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기준을 자기네가 만들어가는 기준인데 저쪽에서 만들면 저쪽이 더 중심이 되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많이 팔 수는 있어. 그래서 오늘 한 21% 오르면서 심택이 이제 기판업체 중에 제일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실적은 여전히 좋진 않고 이거는 사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고 현재 현황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일단 4분기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87억으로 적자 전환을 했거든요. 일단 전방 세트 수요가 부진하니까 고객사가 여전히 재고 조정을 지속하고 있고 신규 수주 또한 당연히 감소했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모듈 PCB는 약 80% 정도 가동률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키움에서 추정을 한 건데 전 분기 대비해서 한 5% 감소를 한 거고 서브스트레이트는 60%, 전 분기 대비 10% 포인트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에 대한 가동률은 점점 줄고 있고 이게 고객사가 재고 조정이 지속될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거라서 영업 적자가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이 기판 업체들이 너무 쇼티지가 나가지고 증설을 많이 했거든요. 증설 갑자기 수요가 줄었어. 증설했는데 수요 줄어버리니까 이제 제일 골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컸었습니다. 한때 심택이 엄청난 인기 주식이었죠. 주가 10배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폴란드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이거 재검토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지만 초반에 좀 조정을 받다가 어느 정도는 낙폭은 축소해서 끝났습니다. 원전주들. 올해 이제 3월에 원전 투자하신 분들은 다들 손꼽아 기다리는 이벤트가 폴란드와의 본계약 체결입니다. 근데 해당 언론에서는 이제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폴란드 정부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프로젝트 무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과거에 폴란드하고 체결했던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최근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좀 좌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23년 12월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제 신구 권력 충돌이 좀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원전 계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수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3월 본계약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수주 무산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원전주도 아침에 막 엄청 빠졌거든요. 네. 그때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빠졌어요. 네네. 그 이유가 지금 이 체코 원전 계약이 만약에 빠그라진다면 네. 그러면 이제 체코 그래도 원전을 짓긴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려고 뒤에서 약간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수원이 못 가져가고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다고 해도 주기기 납품은 웨스팅하우스에 그동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한 2% 올라서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에너빌리 많이 올랐는데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도저히 뭐 신지생으로 안 되겠다, 뭐 SMR이라든가 원자력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 언급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중국 배터리 관세 부과가 이제 K 배터리에는 수혜 요인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차전지가 이렇게 딱히 오를만한 이슈는 뭐가 새롭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아마 좀 투심이 조금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정부가 작년에 이제 25에서 한 28% 정도 중국 LFP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보편 관세 10%포인트 추가로 해서 중국산 LFP 배터리 셀의 수입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네, 중국 LFP 셀 평균 가격이 한 48불 정도가 되는데 관세를 합하면 66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후에도 트럼프의 중국 규제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중국 배터리 수입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정책을 계속 트럼프는 쓸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K 배터리는 반사수혜를 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6년도부터는 전기차량 배터리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ESS양 배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ESS는 LFP가 훨씬 더 강세일 가능성이 높은 쪽이죠. 네, 그래서 K 배터리가 26년부터는 미국향 ESS 시장도 좀 침투를 해서 더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차전지 다 강세를 보였지만 LFP도 이제 만든다고 알려지는 탑 머티리얼이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12% 상승했고요. 뭐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 다 2% 내외로 상승을 했고 뭐 동박업체들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PNT라는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2차전지 업체죠? 2차전지 업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엔 참 잘했던 회사거든요. 롤트롤 회사. 네, 이제 4분기 매출이 3,900억 나왔고 컨센이 3,300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680억 나왔는데 컨센은 520억이어서 상당히 좀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상 이 서프라이즈 원인은 수주 증가 및 원가 절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제 그냥 본업을 잘했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2차전지 업종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수주가 늘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설비 큰 걸 잡았나 본데 어디 납품을 하는 거를. 그런가 봅니다. 이 TMT 그래도 장비 회사가 뭔가 이제 투자가 나올 때 처음으로 수주를 받으니까 PNT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음 이제 다른 업종들의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이제 실적 수혜가 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박을 싹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해주는 그 기회 만드는 회사거든요. 참 그래도 계속 그 동안에 잘했나 보네. 옛날에 투자했던 회사라. 감사했죠. 이걸 끝으로 2차 전지를 끝을 냈었거든. 먹었던 종목. 이거 수익 많이 한 100% 났죠. 근데 이 이후로 어마무시하게 난 거야. 나는 이거 수익 다 내고 이제 2차 전지 안녕이 됐는데 바보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급등했죠. 그다음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 관세를 이제 캐나다산 원유가 회피하려고 그거를 한국 정유사가 싸게 사오려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캐나다에 관세 25% 부과하겠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번 연기가 되긴 했지만 예고를 한 뒤로 이제 미국 정유사들이 사실 캐나다산 원유를 다 사갔거든요. 근데 캐나다산 원유가 이제 관세 붙으면 미국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수출될 가능성이 좀 커졌는데 국내의 정유사들 뭐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최근에 캐나다산 원유를 도입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채산성 분석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 정유사는 그동안 70%는 중동산을
수입을 해왔거든요. 거리상으로도 가까우니까. 네. 근데 캐나다산 원유를 가져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캐나다 원유는 이제 중동산보다 배럴당 한 15불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캐나다산은 한 60불 정도, WTI는 지금 한 70불 초반 되잖아요. 네네. 네, 가격 차이가 그래도 상당히 15불 저렴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큰 차이죠. 다만 이제 갖고 오는데 이제 운송비가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교적인 관계 같은 것도 중요할 거예요. 네. 저게 조금이라도 저렴하다고 이거 다 끊고 저걸로만 가고 막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아유 또 미국 난리칠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죠. 우리 거 팔아먹어야지 뭐 이럴 텐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캐나다산 원유를 직접 사오지 않는다. 네. 결국에 채산성이 뭐 없다라고 분석이 되든 어떤 이유로든 사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열심히 채산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향후에 좀 안정화가 될 걸로 기대가 돼서 정유사는 좀 간접 수혜를 누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가가 낮을 때 마진이 넓어지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낮을 때. 정유사들의 이 그렇죠. 정유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이 전체가 다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건 호재죠. 한국 입장에서는 전쟁도 끝나고 뭐 유가 떨어지고 하면은 뭐 왜냐면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외국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외국 수출하는 게 많고 이걸 또 재료로 해서 또 만드는 게 많으니까 아주 유리한 뉴스입니다. 네, 정제 마진 좋아지니까 화학업체나 정유업체들은 유가가 떨어질수록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정제 마진은 네. 좀 다른데요. 네. 어쨌든 원가율이 전반적인 원가율이 떨어지는 개념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용을 많이 쓰는 회사들은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네. 효과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가가 좋아야 해외 프로젝트들 수주 많이 들어오는 경향도 좀 있어서 네, 유가가 참 우리나라 실적을 좌지우지 많이 합니다. 저거 러시아 풀리면은 좋아질 회사들 몇 개 보이던데 러시아 프로젝트 따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몇 개.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 오늘 또 강세를 보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 중국이랑 인도에 굉장히 싸게 그렇죠. 그림자 선박 통해서 팔았는데 제값받고 팔면 또 중국의 조달 비용이 좀 올라가니까 한국의 화학업체들이 또 반세수를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계속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도 파이프로 그냥 사할린에서부터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쭉 해가지고. 그러면 북한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북한한테 그냥 통행비 좀 주고. 그래서 훨씬 쌀 거야. 훨씬. 근데 또 걔네가 또 언제 끊어버릴지 모르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관통에서만 받긴. 아니 자기네는 돈 받으면 감사해. 땡큐지. 근데 한 푼이야. 한 마음에 안 푼이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중간에 끊어버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네? 러시아 건데 우리 것도 아니고. 러시아는 또 이 정치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돌아갈지 또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 이야기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들렸었잖아요. 네, 뭐 롯데그룹 막 부도 위기 막 이런 이야기도 우선 이야기도 들렸는데 롯데케미칼이 열심히 이제 자금을 좀 유동화해서 현금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파키스탄 법인을 매각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투자자들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어요. 롯데케미칼이 일단 이 법인은 이제 2009년에 150억 주고 인수한 자회사거든요. 예. 이거의 지분 75%를 약 1,000억 원 정도에 지금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23년 초에도 매각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상 가격이 한 1,900억 이상 받을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때 아쉽게 무산이 됐고 이번에는 한 절반 정도, 1,000억 정도. 그래도 좀 최초의 취득원가 치고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비핵심 자산이고 이거 매각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 상황의 롯데케미칼로서는 호재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는 조선주가 오늘은 조금 멈췄고 조선 기자재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 0% 내외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동성화인텍은 11%, 네. 한국카본은 7%, 성광밴드 9%, 한화엔진, 뭐 현대마린엔진 이런 데가 한 4, 5%씩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자재가 사실 그 몇 개 빼고는 잘 못 올랐어요. 본주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진짜면 주변주도 같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해요. 오늘 오르긴 했습니다만 현격한 차별화입니다. 지금. 조선 대비 아직 못 간 네, 못 기자재가 갔죠. 많죠. 그러니까 조선이 잘 됐는데 기자재가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조금 계속 제가 조선 좀 이상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실적은 뭐 마찬가지로 기대가 됩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안 한 데들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네. 대통령의 날로 지금 휴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대통령 날이니까 칠면조 먹나? 네?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 네. 대통령의 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